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3장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제2장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고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회문화적 요소 중에서 첫 번째로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 문화의 본질, 하위문화, 비교문화,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라는 용어는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문화라는 것은 인간 집단에 의해서 생성되어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삶의 방식이다. 또는 특정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무슨 의미집합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회의 어떤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는 그 사회의 개성이다. 나라별로 또는 지역별로 문화가 다르니까 그 지역사회 또는 그 나라의 어떤 개성,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그 집단의 독특한 가치관, 관습, 규범, 예술, 윤리,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물론이고, 그 사회가 생산하는 자동차, 음식, 또 우리 책상, 무슨 음악, 미술, 이런 이제 물리적 재화라든지 서비스까지도 전부 다 문화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말은 아주 넓게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관습 규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관혼상제, 결혼식 풍습, 결혼 문화, 제례 문화, 장례 문화, 이런 표현을 쓰죠. 음악, 미술, 문학, 윤리, 도덕, 또는 그 사회의 그 지역의 어떤 무슨 법률, 이런 음식 문화, 무슨 복식, 의복 문화, 주택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의 사람들은 문화적 가치라든지 신념을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문화는 소비자 행동에서 아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의 음식 문화, 무슨 김치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김치 안 좋아하고 된장찌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김치를 안 먹으면은 뭔가 이상한 그런 우리 생활에 문화는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문화의 어떤 특성으로 보면은, 문화는 그 안에 사는 구성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자,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일부 양반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야말로 사방백리 를 거의 안 가보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동네를 전혀 안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모르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매스컴 하던 뭐 TV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많이 접합니다. 우리 그런 거 없을 때, 우리 한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 뭐 이것이 다인 줄 알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내부 구성원들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문화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사람들이 어떤 다 만들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욕구를 충족시킨다. 우리가 이제 앞에 정의해서 문화는 어떤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지만은 어떤 도덕, 법률과 같은 가치관, 정신적 것도 포함되지만 물질적인 것, 자동차, 뭐 음식, 옷,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죠. 이 문화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킨다. 문화는 학습되고 전승된다.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김치를 좋아하고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뭐 한국인의 특징적인 뭐 음식들을 우리가 먹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김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뭐 일본에서 자랐다. 미국에 가서 자랐다. 어떻게 되겠어요? 생김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일본에서 자라서 일본 사람의 문화를 배우고 성장하면서 익히고, 뭐 또 미국에서 자랐다면은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말도 마찬가지죠. 특히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배운 여러 가지 말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크면서까지 아주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내 강의를 들으면 당장에 저 사람이 경상도 출신이구나. 내 말에 이제 경상도 악센트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알게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경상도에서는 20년밖에 살지 않았고요. 이 수도권에서 4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릴 때 말을 배울 때, 경상도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경상도 말, 경상도 액센트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학습되고 또 후손들에게 전승된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창조되고 공유된다. 창조되고 공유된다. 우리가 이제 김치를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언제 먹었냐? 여러분들 매운맛 좋아하죠?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언제부터 타게 되었죠? 물론 저 고종 황제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동차를 탔지만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아주 극히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1970년대 이후에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 되었죠.
이렇게 이제 창조되고 공유된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에서 전파된 옷이죠. 우리 사실은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골로 가면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내가 60년대 시골서 자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당시에 항상 한복을 입고 머리에 여러분들 구경도 잘 못했던 갓이라는 것을 쓰고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 모자를 쓰고 생활을 하셨는데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그게 다 이제 새롭게 창조되고 또 새롭게 창조된 것들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서 공유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한번 창조되고 공유된 문화는 상당 기간 지속하지만은 불변하지 않는다. 어떤 문화는 100년, 200년 길게 가지만은 또 어떤 것들은 뭐 10년, 20년 만에 새로운 것들이 바뀔 수도 있죠.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은 거의 벌써 이제 100년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각 모델별은 뭐 계속 바뀌고 자동차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서 고춧가루를 먹기 시작한 것은 벌써 이제 몇백 년이 됐지만은 김치를 담그는 것들도 좀 많이 옛날 비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남쪽 지방에서는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상당수 음식들이 좀 짰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었죠. 상하지 않게.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냉장고가 개발되면서 또 짠 음식이 몸에 안 좋다고 하면서 많이 싱겁게 먹는데 이런 식으로서 이제 문화는 변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구성 요소는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어떤 신념과 가치관과 같이 어떤 정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뭐 우리 책에 있는 그 오른쪽에 지금 표에 있는 것 보면 어떤 가치관, 우리 특히 60, 70년대에서는 근면절약, 열심히 일하고 뭐 절약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진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적당히 일하고 뭐 쓸 만큼 쓰고요. 가치관이 좀 바뀌죠.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어떤 뭐 국민소득 1000불이 안 될 때의 가치관하고 3만 불이 넘었을 때 가치관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도 문화의 어떤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무슨 뭐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습, 의례, 요즘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목욕을 자주 하죠. 목욕을 자주 합니다. 이제 요즘 뭐 대한민국의 현대인들은 거의 매일 뭐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열심히 합니다. 청결하게 생활하죠. 그런데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목욕을 자주 하게 되었을까요? 한 40년, 50년, 한 30년? 우리 그렇게 옛날에는 우선 대부분의 어떤 가정의 과거에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목욕, 샤워 시설이 할 수 있는 집이 드물었습니다. 목욕은 그야말로 목욕탕에 가서 하는 거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연례 행사로 하는 거였고요.
그러면은 뭐 우리만 그랬냐? 그만 유럽 사람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청결하게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전부 다 20세기 이후에 좀 잘 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유럽에서 향수가 왜 개발되는지 아십니까? 향수. 즉 사람들이 하도 목욕을 안 해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800몇 년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하고 길거리가 너무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바르고 어떤 그랬죠. 우리 결혼식을 비롯했던 뭐 관혼상제의 모습 했던 이런 의례들도 많이 바뀌었고요. 뭐 법률도 뭐 많이 바뀌었죠. 이런 이제 정신적인 것부터 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들, 자동차, 의복, 뭐 음식,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떤 전부 다 문화를 형성한다라고 어떤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의 어떤 측정은 먼저 이제 현장 관찰법.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을 그 현장에서 음식 문화, 음식을 뭘 먹는지, 뭐 복식 문화, 옷을 뭘 입는지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어떤 결혼 풍습을 관찰한다든지 그 나라의 어떤 장례 문화를 관찰한다든지 이런 현장 관찰을 통해서 문화를 측정한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내용 분석. 이것은 그 나라 어떤 그 지역 그 사회의 말이라든지 글,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의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문화가 이렇구나. 우리 일제시대 때 그 30년대 당시에 뭐 춘원 이광수의 소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시대상을 알 수가 있고 우리 태백산맥이라든지 어떤 이런 우리 50년대 60년대 어떤 이런 소설들을 보면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내용 분석.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뭐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 요즘 2020년대에 했던 대한민국의 뭐 젊은 사람들의 문화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50년대, 60년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할 것이고 또는 앞으로 2050년이라든지 2080년대에 가면은 또 다른 문화가 생겨서 요즘에 이런 이모티콘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집단에서 일어나는 어떤 말, 글, 그림이라든지 무슨 홍보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기에 이제 내용을 분석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가치조사법. 이 로키치라는 사람은 가치관을 어떤 최종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최종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랄까 최종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이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표 3-2에 보면은 무슨 뭐 편안한 생활, 신나는 생활, 세계 평화, 평등, 자유, 행복, 뭐 특히 이제 행복 이런 것들 아주 즐거움 이게 이제 최종적 가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단적 가치는 뭐 야심적이다, 관대하다, 유능하다, 쾌활하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수단적으로 일어난 가치관입니다. 용감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조사해서 가치를 조사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나라별로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죠. 이런 이제 가치를 조사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벨스라는 것은 벨스가 Value and Lifestyle입니다. 이 약자인데 스탠포드 조사 회사에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해서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벨스는 벨스 1, 벨스 2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조사했던 벨스 1과 두 번째 조사했던 벨스 2가 있는데 우리 책에 나오는 벨스 TM은 벨스 2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벨스 2에서는 전체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가장 뭐랄까 이제 낮은 자원도 적고 뭐랄까 뭐 이제 혁신성도 이제 뭐 나타났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좀 저소득층의 아주 극빈자들은 생존형의 어떤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생존형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단계를 혁신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생존형이 있고, 혁신형. 그게 가장 높은 자원, 가장 높은 혁신형. 아주 이제 고소득층.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를 어떤 1차적 동기에 따라서 이상적이냐, 성취적이냐, 자기표현적이냐. 따라서 자원이 좀 많고, 쪽에 따라서 사고형, 신념형, 성취형, 노력형, 경험형, 자립형. 뭐, 이렇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 뒤에 라이프스타일에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고돈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따라서 개인적 가치는 뭐 성취, 목표 지향, 성분,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사를 했고 사회적 가치는 뭐 리더십, 재인식, 뭐 수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즉 가치관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문화를 알아본다. 자, 그 다음에 하위 문화, 하위 문화 또는 작은 단위라 그래서 소문화, 소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위 문화 또는 소문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회는 다시 더 적은 단위의 하위 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팔도,
조선 팔도에 따라서 문화가 조금씩 틀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비슷해지고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죠. 경상도 문화, 전라도 문화, 충청도 문화, 강원도 문화. 말도 많이 아직도 틀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위 문화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작으니까 하위 문화가 그렇게 아주 이질적이진 않죠. 몇 가지만 이질적인데, 중국같이 큰 나라들, 러시아같이 큰 나라들은 이쪽 저쪽 문화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서 아주 큽니다. 중국은 일찍부터 통역하는 역관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왜? 같은 중국 땅 내에서 저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오면 말이 틀려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통역을 하는 사람을 두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질적인 하위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위 문화는 연령에 따른 하위 문화, 여러분들 뭐 10대 문화, 20대 문화, 저 60, 70대의 문화, 성별 문화, 국적, 인종, 별 문화, 종교에 따른 문화, 종교에 따른 문화의 차이는 아주 크죠. 어떤 뭐 지역에 따른 문화, 더 나아가서 소득, 직업에 따른 문화, 뭐 하위 문화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큰 것이 연령별 하위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연령에 따라서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줄임말, 우리말에서 했던 요즘 줄임말이 이제 아주 유행을 하는데, 줄임말이라든지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즉 뭐 하다못해 20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말에서는 줄임말을 거의 잘 안 썼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어떤 연령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 하위문화, 청년 하위문화, 중장년 하위문화, 노년 하위문화, 이런 이제 문화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서 문화의 차이가 있다. 특히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60, 70대 컴퓨터에 아주 둔한 계층과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와 살았던 뭐 이제 한 40대 이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 같은 경우는 내가 대학 다닐 때 컴퓨터라는 말은 들었지만 컴퓨터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인터넷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터넷은 컴퓨터가 나오고도 인터넷은 한참 뒤에 나왔으니까요. 내가 다니던 학교 전체에 어떤 계산용으로 대형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대형 컴퓨터라는 것이 성능이 지금의 노트북보다 못한 성능이었는데, 그것이 학교 전체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컴퓨터를 다루는데 아무래도 늦죠. 이제 우리 나라에서 한 50대부터 컴퓨터가 이제 학교에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인터넷은 국내에 있던 소개되기는 하던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만큼 늦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 연령에 따른 문화의 차이가 아주 크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와서 베이비 부머 세대, 즉 6.25 전쟁, 6.25 전쟁 이전에 전쟁 이전 세대와 특히 이제 전쟁 기간에 뭐 남자들이 전부 다 전쟁에 그야말로 동원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또 전쟁 때 죽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 40년대 후반생부터 해서 한 5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절대 인구가, 즉 매년 어떤 태어난 인구가 아주 적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많아진 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55년생 이후부터인데, 대개 이제 지금 여러분들 학생들의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벌써 어떤 연령대가 어떤 되어가는데요. 55년생 이후에 생들을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55년생부터 63년도까지가 아주 많이 태어납니다. 연간 100만 이상이 태어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나이 연령대에서 한 해에 몇 명씩 태어났을까요? 지금 20대 같으면 여러분들은 한 50만, 60만 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났을 겁니다. 한 해에. 근데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 해에 100만이 태어났다고요. 요즘은 최근에는 100만원 고사하고 50만원 고사하고 30만이 안 되게 태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 그러면서 이 이제 100만이 넘게 태어난 사람들이 노인이 이제 되어가고 사회에서 전부 다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였던 노인들을 상대로 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발달하겠죠. 그래서 이런 연령별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별, 우리 이제 뭐 남성복, 여성복부터 해서 이제 성별로 다른 어떤 옷,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용품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녀 어떤 그 성 역할에 따른 다른 뭐 옷이 가장 대표적이지만은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그 담배 같은 경우도 말보로 같은 담배는 아주 뭐 강력한 남성 담배로서 이제 포지셔닝을 했고요. 버지니아 슬림스 같은 담배는 아주 부드러운 여성 뭐 담배로서 포지셔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뭐 면도용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별에 따른 하위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따른 하위 문화.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서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특히 기독교가 우리나라만큼 성행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도 기독교, 천주교 어떤 의 나라지만은 요즘 아무도 교회에 안 다닙니다. 유럽의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아주 교회가 성행을 하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이제 물론 최근에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좀 적게 가기는 하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단일 교회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예? 그 가장 큰 교회 1, 2, 3, 4, 5등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에는 기독교가 거의 발을 못 붙였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이제 공산주의 사회니까 지금도 종교를 그야말로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먹는 식품이라든지 했던 이런 데도 특정 종교에 따라서 뭐 못 먹는 것. 우리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슬람의 할랄 인정, 할랄에 인정받은 할랄 마크가 붙은 이슬람교도는 이렇게 합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코셔 마크라고 해서 코셔가 어떤 표시된 제품만 어떤 먹는데, 이제 이런 종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회사들도 이슬람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즉 물론 이제 저쪽 중동, 아시아, 지금 아랍 계통에 또 어떤 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특히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로서 어떤 4등인가 5등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이쪽에 들어가려면, 여기다 수출을 하려면 다 할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종 기준. 인종, 민족 기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는 단일 민족, 단일 인종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제 요즘 와서는 우리나라도 뭐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종, 민족별로 문화가 다른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뭐 옷 입는 것도 앞에서 얘기하는 종교 이런 뭐 옷 입는 것도 다르지만은 먹는 음식도 많이 틀려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무슨 뭐 베트남 음식부터 해가지고 외국계 식품 회사 뭐 식당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인종 뭐 민족 기준 하위 문화, 어떤 지역 기준 하위 문화, 나라에서도 이제 지역에 따른 아까 우리 뭐 이제 조선 팔도 이야기 했듯이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미국은 이제 뭐 역사가 일천하죠. 짧지만은 미국에 있던 18세기 독립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동부에 13개 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이 이제 앵글로색슨에 했던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일단 중심이 되고요. 미국에 있던 남부는 옛날에는 멕시코 땅이었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이쪽이 다 옛날에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쪽은 아직도 멕시코에서 영향을 받은 스페인 문화가 이제 많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방은 원래가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문화가 틀리고요. 그래서 미국은 옛날에 이제 남북 전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 문화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중국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문화는 다른 큰 나라에 비하면은 비교적 그래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아직도 뭘 하죠? 축구 시합을 할 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예? 무슨, 웨일즈, 예?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서로 딴 나라처럼 다른 팀 구성해서 참석을 합니다. 아직 영국도 뭐랄까, 연합국가죠. 예, 그래서 특히 아직도 스코틀랜드는 계속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른 하위 문화가